퇴직 후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같은 돈을 가지고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의 액수가 같아도 그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리 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다 63세에 퇴직한 한 간호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후 불안 없이 사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일하던 이정자 씨, 올해로 60세입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병원은 그녀의 일터이자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 끝없는 긴장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퇴직 후 그녀는 처음 몇 달간 공허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은행 통장엔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130만 원, 개인연금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월 170만 원. 적지는 않지만 넉넉하다고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티나.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무섭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첫 번째는 지출의 구조를 바꿨다는 겁니다. 퇴직 전까지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자녀 지원비, 교통비, 외식비. 하지만 퇴직 후 그녀는 지출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나를 위한 소비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퇴직 전의 돈은 대부분 남을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걸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지원하던 일부 금액을 스스로의 생활비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매달 3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 작은 절약이 그녀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내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생활의 기준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는 외제차를 샀다. 누구는 제주에 별장을 샀다. 그런 이야기들이 흔했죠. 하지만 퇴직 후 그녀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소소한 삶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한잔하며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가끔은 무료 강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노후의 정신적 안정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불안이 커지지만 함께 있으면 그 불안이 줄어요. 그게 노후의 진짜 안정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퇴직 후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입니다. 이정자 씨는 간호사로서 누구보다 환자들의 고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곧바로 건강비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혈압, 체중, 운동 시간을 기록하고 주 3회 걷기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1년 사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자산이지만 나이 들면 건강이 자산이에요. 내 몸이 내 재테크죠. 이 세 가지 지출 구조의 재편, 생활 기준의 재정의, 건강관리의 체계화. 이것이 그녀가 같은 돈으로도 불안 없이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심리적 자산의 복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퇴직 후에도 경제적 수입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시간과 관계, 건강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정자 씨는 돈의 총량은 그대로였지만 그 돈의 의미를 바꾸어 불안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매달 10만 원을 마음 충전비로 따로 예산했습니다. 그 돈으로 꽃을 사고 영화나 전시회를 보며 자신에게 감정의 휴식을 줬습니다. 과거에는 사치처럼 느꼈던 소비가 이제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죠.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지만 결국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을 잘 돌보면 그게 가장 큰 절약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선택입니다.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의 재편이 필수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하루의 대부분을 스스로 채워야 하죠. 이정자 씨는 간호사 동료 3명과 매주 한 번씩 인생 브리핑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느낀 일, 감사했던 일, 불편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 덕분에 우울감이 줄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 사이의 온도가 유지되면 마음이 얼지 않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정리해보면 퇴직한 간호사가 같은 돈으로도 불안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쥐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교 대신 자족의 기준을 세우며 건강과 관계를 자산의 일부로 본 것이죠.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숫자만 바라보며 불안을 키우고 계신가요? 이정자 씨처럼 생각을 바꾸는 순간 같은 돈이라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경제적 구조가 한순간에 바뀌는 전환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 후 돈의 문제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정과 심리, 사회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오늘 소개한 63세 은퇴 간호사 이정자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복합적인 전환을 현명하게 통과한 한 사람의 사례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절약이나 투자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재구성에서 시작되었다. 퇴직 전까지 그녀의 세계는 늘 해야 하는 일로 가득했다. 환자를 돌봐야 하고 동료를 챙겨야 하고 가정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구조가 사라졌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불안을 불러왔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사회적 위치가 사라진 뒤의 공허감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이 시기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아니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정자 씨는 바로 그 지점에서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지출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의 소비를 기록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관찰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약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위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왜 이 돈을 썼을까? 이 지출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임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그녀의 불안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돈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돈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은퇴 후 불안의 또 다른 근원은 비교다. 직장 시절에는 동료와의 경쟁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비교가 이어진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더 큰 집을 샀다는 소식,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SNS 글들이 자신을 흔들어 놓는다. 이정자 씨는 이런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만의 기준을 세웠다. 그녀는 매달 한 번씩 생활 기준표를 적어두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욕망이 빠져나갔다. 돈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에 맞게 쓰는 법을 배운 것이다. 건강관리 역시 그녀가 불안을 다스린 핵심 축이었다. 오랜 병원 근무로 누구보다 질병의 무서움을 잘 알았던 그녀는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돈을 지키는 일임을 실감했다. 그녀는 매일 7,000보를 걸으며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었다. 처음엔 귀찮고 외로웠지만 어느 순간 걷는 시간은 하루의 명상이 되었다. 몸이 달라지자 마음이 안정됐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금융적인 결과로도 이어졌다. 병원비가 줄고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게 된 것이다.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의 투자였다는 걸 그녀는 몸으로 증명했다. 심리적인 회복에는 관계의 재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고립감이 찾아온다. 이정자 씨는 그 시기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3명과 인생 브리핑을 시작했다. 매주 한 번 각자 한 주 동안 느낀 점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수다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은 서로의 심리적 안전망이 되었다. 불안은 혼자 있을 때 증폭되고 함께 있을 때 줄어든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을 노후 심리 회복의 3단계로 설명한다. 첫째는 인식의 전환이다. 돈을 불안의 대상이 아닌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 즉 내가 이 돈을 다룰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다. 둘째는 생활 구조의 재설계다.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시간, 인간관계, 에너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짜인 하루를 의미 중심의 하루로 바꾸는 과정이다. 마지막은 자존감의 회복이다. 더 이상 직업인으로서의 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인정하는 것, 이 변화가 심리적 안정의 기초가 된다. 이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맞물릴 때 같은 돈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정자 씨가 불안을 이겨낸 또 하나의 비결은 미래를 너무 멀리 보지 않은 것이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10년, 20년 뒤를 계산하며 불안을 키운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의 균형이에요. 오늘 너무 아끼면 내일이 무겁고 오늘 너무 쓰면 내일이 불안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요. 이 태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대신 오늘의 통제 가능한 영역을 다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 관리의 시작이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녀는 선택적 관계를 유지했다. 과거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갔던 인간관계가 많았다면 지금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만 남겼다. 그 결과 주변의 관계는 좁아졌지만 훨씬 단단해졌다. 이는 심리적 비용을 줄이고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었다. 관계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질로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을 그녀는 몸소 보여줬다. 이정자 씨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적인 노후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은퇴 후에도 삶은 충분히 다시 설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급격한 변화에 휘둘리지만 그녀는 그 변화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가져왔다. 그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태도의 방향이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느냐다. 같은 돈이라도 불안을 키우는 사람은 항상 미래의 결핍을 걱정하고 불안을 줄이는 사람은 현재의 만족을 관리한다. 돈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퇴를 종착점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이정자 씨의 말을 빌려본다. 퇴직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아요. 돈보다 마음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렵지만 그걸 배우는 게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 말은 모든 은퇴자에게 전하는 조용한 메시지다. 노후의 평화는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의 균형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같은 돈으로도 불안 없는 노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